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8월 말로 정년 퇴임하게 된 김상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5년 우리 과가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2005년에 부임해서 만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7년 반 정도 되면 이제 정년 퇴임하게 되겠습니다. 네, 퇴임을 곧 앞두신 김상수 교수님께서는 제가 듣기로 대한민국에서 생명정보학의 대가로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또한 생명정보학과로 시작돼서 지금의 의생명 시스템학부까지 되었는데 생명정보학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학과가 2001년도에 이제 설립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은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초안이 나와서 막 이제 언론에 신문이나 뭐 뉴스 이런 데 막 나오고 그러던 때였는데요. 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이제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인간 게놈 사이즈가 이제 ACGT 해서 뭐 35 연기쌍 정도 되니까 그거 저장하려면 뭐 3GB 정도 됩니다. 근데 20년 전에 그때 당시 입장을 봤을 때는 굉장한 용량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생명과학 연구하시던 분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를 다루거나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큰 허들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수학이나 통계학이나 또는 뭐 컴퓨터 이런 게 좀 친하지 않으신 분들이 전공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수학, 통계, 전산학하고 이제 융합한 그런 학문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는 이제 생명과학 관련된 학과가 없었는데 새로 이 생명과학 분야의 학과를 새로 만든다 그러면 차라리 어느 학교에서도 하지 않는 생명 정보를 이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이제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에 학과가 만들어지고 2001년에 이제 처음으로 학생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죠. 저는 이제 그때는 없었고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5년에 부임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우리 과의 이제 김준일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그때 들어오신 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과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2010년에 학과에서 학부로 이제 승격을 하게 됩니다. 생명정보학과일 때는 저희 입학 정원이 이제 30명이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학과가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그런 학과였습니다. 다른 학교에 있는 학과들과 비교해서 대외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학과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인정받아서 입학 정원이 30명에서 55명으로 이제 증원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과에서 학부로 이제 승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학과 이름도 생명정보학과에서 의생명 시스템 학부로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정보학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은 이제 2학년 과목에 생명정보학 개론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많이 수강하시면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명정보학은 수학,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 능통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생명 시스템 학부를 다니고 계시는 학우분들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생명정보학 분야로 LG화학회사, 한국생명공학연구소에서 연구원, 그리고 현재 숭실대학교에서 정교수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간을 거치셨는데요. 각 기간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학부는 이제 화학을 전공했어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전부 이제 화학과에서 전공을 했고요. 박사 후 연구할 때부터 이제 생명과학 쪽에 이제 발을 들었기 시작해서
바이러스라든지 뭐 단백질이나 구조, 3차원 구조를 이제 연구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적성 검사하면 공간 지각이 좀 뛰어나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3차원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거를 상당히 흥미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연구를 끝나고 귀국해서 이제 LG 화학 바이오텍 연구소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주로 했던 일이 이제 드럭 타겟이 되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 그 드럭 타겟에는 단백질과 거기에 이제 약물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체 구조를 가지고 3차원 구조를 연구해서 이제 그 약물을 더 좋은 약물로, 더 타이트하게 바인딩하는 그런 약물로 이제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학과에서 이제 조광희 교수님이 하신 연구랑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제 드럭 타겟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하나, 그거에 이제 관심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 막 이제 뭐 초안도 나오고 그러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하기 위해서 정부 출연 연구소인 한국생명과학연구원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인간 게놈 관계된 거대 프로젝트가 이제 막 시작되는 때였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연구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5년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또 우리나라 이 생명 정보학이라는 게 굉장히 새롭게 신생 학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양성이 이제 불합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력들이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학교로 가서 인력 양성에도 좀 이바지하고 또 좀 더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학연이 이제 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 같으면 돈이 되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응용 연구이다 보니까 이제 돈이 안 되면 하루아침에 프로젝트를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하던 것이 이제 내 본의 아니게 내 뜻과는 달리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이제 결정이 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돈이 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보상은 또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성공만 하면 또 큰 보상이 있고, 반면에 이제 리스크도 있다. 이런 게 이제 회사의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출연 연구소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렇게 회사가 하기는 어려운, 그렇지만 이건 꼭 좀 약간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하기만 하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연구인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회사들이 참여하기 좀 어려워요. 이런 거를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가 이제 대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정 기간. 또 그런, 아니면 이제 국가적으로 인프라가 필요한 인프라, 돈이 되는 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인프라, 학교에서는 하기 어렵고, 이런 연구들 하는 데가 이제 출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가 인력 양성, 두 번째가 이제 자유로운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각자의 뭐 선호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직장이 이제 좋은지, 그런 건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TO가 되겠습니다. 소위 자리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이슈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의 자리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 이제 굉장히 자리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생명정보학은 신생 학문이다 보니까 또 대기업들은 또 숫자가 적지만 작은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학문일 경우에는 벤처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학문은 이미 성숙해 있기 때문에 대형 기업들이 하고 있고, 벤처기업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런 이제 새로운 학문들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는 많이 자리가 제한적이고 회사는 많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에게 세 가지 성격을 띈 기간 중에 주로 하나만 추천을 하자면 그래서 그거는 내가 다녀보니까 각자 다 이제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이제 나는 굉장히 뭐 돈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이제 학문 자체에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인력 양성에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학교가 좋겠죠. 그리고 자유로운 영어 학교가 좋겠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나는 어떤 이제 팀플레이에서 난 잘 작동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을 나는 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전문적인 것보다는 이제 제너럴리스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다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팀플레이에 더 적당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학교보다는 이제 회사나 또는 출연연구소에 내가 좀 많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좀 더 응용에 굉장히 관심이 포커싱이 돼 있고 당장 이제 나는 삶에 도움이 되는 걸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회사가 더 좋겠죠. 근데 네. 그거는 어디가 선호를 이렇게 딱 하기 어렵고 나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꼭 고른다 그러면 회사를 먼저 가보라고 하고 싶어요. 회사를 가서 실제 현장에서 아니면은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성의 안 차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를 가든 또 이렇게 특히 초기에 그런 회사의 경험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학교에 오게 되면 세상에서 뭘 원하는지 모르고 약간 상아탑에 갇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사에 가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제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로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또 현실적인 문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한 5년 이내, 3년, 4년 이 정도의 경험을 쌓는 거는 향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학을 더 알차게 잘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방학 동안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학부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기본에 충실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과의 커리큘럼이 상당히 탄탄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뭐 생명 정박에도 이제 다양한 과목들이 있고 굳이 다른 걸 안 하고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것만 잘 소화하고 쫓아가도 제 생각에는 뭐 대학원을 가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다 충분한 그런 역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 학기에 또는 지지난 학기에 우리 과에서 했던 과목 중에 미진한 게 있었다.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 만약에 그러면 그걸 다시 리뷰하는 거죠. 그 성적이 좋은 거는 사실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취업을 한다든지 뭐 대학원 가는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성적 자체로 뽑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그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나간 학기 과목들을 내가 소화를 다시 하는 거죠. 지금 다시 보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때보다. 그리고 또 뭐 선배라든지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해서 자기 과목들을 착실히 해놓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과의 과목만, 그러니까 보통 학교 교육 과정만 잘 따르면 굳이 과외 같은 거 사교육 안 받고도 잘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과 과목만 잘 해도 충분하다고. 그렇다면 학부생들 외에 대학원생 분들이나 그 더 높은 어드밴스드. 좀 발전된 그런 학생들한테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그 만약에 이제 나는 이제 뭐 수업도 잘 들었고 성적도 좋고 뭐 다시 안 봐도 알아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꼭 추천하고 싶은 거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과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각 연구실마다 이제 인턴 학생들을 학부생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실제로 자기가 연구를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들어가면은 좀 잘 모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원 선배들이 하는 연구를 이제 뭐 기동량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익히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그동안에 자기가 배운 이 생명과학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테마를 이제 찾고
그거를 이제 연구해 보는 거죠. 교수님의 지도하에.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취업을 하든 대학원을 가든 자기 포트폴리오를 짤 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뭐 해봤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그거만 있으면 성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제 연구 과목이 있어요. 4학년 학생들을 위한 의생명 특론인가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졸업 논문 이제 쓰고 이렇게 졸업하게 돼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졸업 논문을 실제로 안 하고 리뷰 논문 이렇게 다른 논문들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제출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해도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기회에 스스로 논문 하나 써보는 거죠. 그게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은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3학년 만약에 에서 4학년 올라갈 요때 그런 결심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우리 충실대에서 기억 남는 거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이제 이건 딱 한 가지 사건 이야기보다는 이제 어떤 시리즈의 일들이 있는데 이제 1학년 제가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05년도에 1학년 학생들 이제 일반 생물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 중에는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장난치고 이러던 학생들이었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또 어떤 학생은 자기 원래 공부 좋아하지 않았는데 교수님 과목 듣고 너무 공부가 재밌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을 때가 저는 제일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가 학교를 오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 강의 듣고 이 책을 쓸 정도로 학생들이 이제 그 감명을 받다는 거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의생명 시스템학부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과에는 이제 그 생명정보 트랙도 있고 또 생명과학 트랙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학생들이 또 생명정보 트랙을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정보학 시험생물학이 좋은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생명정보학에 대해서는 우리 학과에 이제 아주 특색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생명과학도 우리는 또 충분히 이렇게 커리큘럼이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명과학 자체를 이제 전공하시더라도 저는 편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정보학도 좀 배우고 또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학생도 생명과학 과목들을 좀 많이 들어서 골고루 균형 있게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겠다고 마음먹는 학생들에게 꼭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살아있는 학문은 계속 발전해요. 발전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는 전문가들만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래서 이런 실험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뢰를 하겠죠. 부탁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보편화되어서 더 이상 이제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워드 프로세싱이나 또 엑셀 이런 것들 다 모든 사람이 다 하잖아요. 특히 회사 가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20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때는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싱은 비서가 하는 거지. 우리들은 이제 컴퓨터도 없었지만 손으로 써서 주면은 이제 타이피스트 타이핑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기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각자 하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정보학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미. 그래서 어려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 점점 소프트웨어들이 좋아지고 기계가 좋아지니까 이제 각자 하는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전문가라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좀 있다 보면 이게 아웃 오브 잡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쭉 의뢰를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새로운 걸 찾아서 가야 되겠죠. 또 새로운 이게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그런 분야라면 할 게 없겠죠. 근데 이제 계속 발전하는 분야다 보니까 또 새로운 걸 찾아서 또 새로운 전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새로운 거를. 요즘 같으면 뭐 이제 인공지능이 나왔잖아요. 인공지능 자체는 또 이렇게 쉽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빨리 인공지능 공부해가지고 그걸 또 이 생명정보에다 접목시키는 이런 일이 이제 현재는 이제 필요한 일이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어쨌든 공부가 재밌지 않으면 이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 참 어렵다. 그래서 공부가 재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걸 잘 모르겠네요. 네, 이상으로 준비된 모든 질문이 끝났습니다. 네, 많은 학우분들이 이번 인터뷰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상수 교수님께 인사드리고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퇴임 소감을 묻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퇴임하시는 소감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좀 실감이 나지 않고요. 지금도 이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뭐라지? 사과를 심는다 그랬던가? 네.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퇴임하고 나면 내가 연구를 계속 안 해도 될 텐데 다른 걸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 좀 이야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최근에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순재 선생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극 배우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일 모레 90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요새도 연극에 실제로 이제 출연을 하세요. 연극은 영화와 달리 대본을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쪽대본처럼 이렇게 보고 잠깐 해서 또 연기하고 또 다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시간이나 2시간이고 계속 전부 외운 거 가지고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도 계속 이제 내가 그 대사를 다 외울 수 있나, 대사를 외울 수 있을 때까지 연구한다 이 생각으로 연극한다 이 생각하시고 계속 이제 본인이 스스로 대사를 외울 수 있는지를 체크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까지 하신다고. 근데 지금 현재 90이 되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연극을 직접 안 하시고 이제 이번에는 연출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90까지 나도 내가 잊어먹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동안에는 뭔가 이 분야에 생명과학 분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생각을 좀 최근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직접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연구한 거를 또 이렇게 쉽게 풀어서 소개해 줄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계속 하고 싶어요. 많이 좀 응원해 주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퇴임하시고 생명정보학 분야에 더 발전된 연극과 연출을 해주시길 저희도 더 바랍니다.